지난 영상에서는 교육의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와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학교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행정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김종우 총장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일 아쉽죠. 가끔씩 이제 학생회관 쪽으로 가면 제가 비워놓고 온 연구실 인문사회관 3층인데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기 이런 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 다양한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그 다양한 욕망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욕망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다 얽혀 있는데. 근데 굳이 교수로서의 어떤 제 욕망만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글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불문학인데 문학, 문화,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들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당분간은 이런 욕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제일 아쉬운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제가 선택을 했고 또 이런 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떡 같고 그렇네요. 예.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또 원하지도 않았던 게 우리 옆에 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참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또 불확정, 그래서 보통 불확정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학교 운영 방식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안 해도 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가지수는 참 많아지고 그렇지만 이런 방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평소 때 같으면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는 거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시킬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게 정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면 교육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이제 추구하려다 보면 이 안전이 또 문제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여튼 매일같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안전과 교육을 둘 다 이렇게 담보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코로나 총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뭔가를 자꾸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기숙사를 어떻게 열어야 된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변수들이 이제 좀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제한적이면 결정이 쉬운데 이게 다양하게 워낙 많아요. 변인들이. 이게 변인들이 많은 데다가 게다가 우리 각자 구성원들,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변인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안전과 교육 뭐 크게 보아서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결정을 해야 되긴 해야 되고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저기서 이게 불만이 있고 저렇게 결정하면 여기서 불만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이제 모아서 이제 조율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고 그런데 좀 그런 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변인들이 우리 대학이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 하다못해 더 크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정을 해놓고도 또 바로 또 내일 당장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제일 힘들고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그나마 소강 상태이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다음 학기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그게 참 제일 어렵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건 너무나 그 자연스럽고 그죠?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대학이 이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SNS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좀 인색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뭐 우리 구성원들이 되게 아직은 그걸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이참에 좀 준비를 해서 학생들도 많이 이제 SNS, 그러면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방의 소통은 아니잖아요. 일방은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하고 하는 건데 서로 이제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좀 그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도 1학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고 2학기 때는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10월 12일 이후로는 지금까지 약 4주 동안 아직은 별 문제 없이 끝까지 이제 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은 다음 학기도 계속 되지 않겠어요. 유동적인 상황, 예측 불가의 상황.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건 뭐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성원들도 많이 그동안 이해를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올해는 힘들긴 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이미 한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우리가 이거 추석절 이후에 관리되는 이런 정도로만 되고 약간의 그 소강 상태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코로나한테 고마운 상황인데 이런 정도로만 좀 소강 상태로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관리가 되고 우리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이렇게만 되면 다음 학기에는 대면 강의를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희망하는 과목이나 또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굳이 이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좋다 괜찮다 이 정도도 이제 이런 과목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일부 이제 다는 아니지만 뭐 그건 뭐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뭐 금년에 1년 또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많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어렵죠, 그죠? 다행히 우리 대학은 아직 이 확진자가 안 나타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교양교육원에 거의 한 1000명, 1100명 뭐 넘어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구성원 전체가 대단히 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이 학교 관리의 총책임자인 총장으로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 구성원들한테 직접 만나서 참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리시키고 또 관리하고 방역하고 이런 것들을 몇 번 이제 또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준비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잘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같은지 모르겠지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해봤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 이 전체적인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통제를 받게 돼요. 통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그 사이에 감염이 발생을 하면 집단 감염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몇 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퍼질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교수회관도 일단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뭐 상황이 악화되면 연수원이나 여기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단 초기 대응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대응은 이제 질본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하면 되고, 그 초기 대응은 이미 체제를 다 이제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뭐 안면 인식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발열 체크하는, 그다음에 QR 코드 리더기 이런 것들을 다 건물별로 다 이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관리 인원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이제 임용고사 준비실, 그 학과별 전용 강의실 이제 이런 부분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걸 통제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네요. 학생들이 좀 뭐 많이 좀 따라주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단과대학이나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그 스스로 그 관리 혹은 자기 통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이제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집단적인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인식이거든요.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쯤은 뭐 아니 뭐 내가 잘 해봤는데 이번만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그 이제 빈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 한 번의 실수로 이게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 전체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좀 잘 통제하고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염병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각 건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 업체하고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바일 학생증으로만 가지고는 또 새로운 그 건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도 경비련이와 시간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 학교 전체를 또 공사판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학생증은 평소 때 이제 평상시라면 우리가 학교 앱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감염병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건물도 출입을 통제를 해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또 뭐라 그렇게 취소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모바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걸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계속 이제 그 대학 측에서 이제 고민을 할게요. 하는데
지금 이제 당장 눈앞에 한 뭐 1년이나 2년 뒤에 코로나가 올 겁니다라고 우리가 예고장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당장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987년에 부르교육과에 조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교원대학교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번 학기 들어서면서 이제 33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저희 가족도 두 사람이 우리 동문이 됐고 제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또 우리 교원대 출신입니다. 작년에 총장 후보 아까 뭐 선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그 구성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미래 한국을 선도할 지식 창조형 교육자 양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그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사회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원대학교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리고 단순한 이제 교사가 아니라 교육자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우리가 보통 그 참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이제 기본적인 그 기본 3대 기능이라고 하는 게 교원 양성, 교육 연구, 교육 연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 그 3대 기능을 아주 균형 있게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으로서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종우 총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학교 운영의 변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하는 노력, 그리고 총장으로서 일을 하며 느낀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종우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